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첫 영상으로 해부 기반 마인드맵 근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육계는 질병으로, 그러니까 성인간호학으로 볼 때는 별로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은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부에서 근육을 배울 때 기계를 통해서 배워요. 즉 근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기의 모임을 기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근육은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걸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육의 종류라고 해서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수위, 그리고 이거와 상대 대칭되는 불수위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수축과 이완을 명확하게 하는 아이들, 무늬가 있죠. 그래서 무늬가 있는데 이게 가로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가로무늬 또는 횡문근이라고 하고, 이와 이제 대칭되는 용어로 이거 이렇게 쓸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자, 대칭되는 용어로 뭐가 있냐면 민무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특강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골격근. 골격근은 수위, 불수위, 수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쵸, 움직일 수 있죠. 얘는 무늬가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죠. 골격이라는 건 뼈대예요. 그래서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로 구분을 하느냐? 무늬가 있냐 없냐? 그쵸? 얘는 가로무늬 또는 횡문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활근이라고 해서 내장을 이루는 근육이 있죠. 자, 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수이면서 얘는 운동을 하긴 해요.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 운동이라던가 분절 운동을 하는데 이게 막 근육이 막 요동을 치면서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막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무늬가 흐릿하게 민무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심근이죠. 우리 심근 꼭 내장근인 것 같지만 얘랑 특징이 달라요. 왜냐면 불수위인 건 맞지만 얘는 뭐다? 그쵸? 민무늬가 아니라 가로무늬. 열심히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 아이여서 우선 근육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종류에서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특이한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 특이하진 않아요. 특이하지는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안정시 호흡근 있죠. 안정시 호흡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뭐 워낙에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편안하게 1분에 12회에서 20회 호흡을 할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 그쵸? 하나만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횡격막이에요. 그런데 늑골 사이사이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흉곽을 잡아보면 흉곽이 벌어졌다가 이제 흡기를 이제 딱 들이마시면 흉곽이 벌어졌다가 후 하고 내쉬면 흉곽이 이게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늑골의 안쪽과 바깥쪽에 외늑간근, 내늑간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 우리 굳이 구별하지 말아요. 늑간근이라고 하는 아이 이 두 가지가 있고 기능은 횡격막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이 또 빨라졌죠. 네, 새해 달려가려고 말이 또 빨라집니다. 네, 안정시 호흡근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에 했을 때 지금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호흡 곤란 시에 사용하는 부속근이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육이다. 그쵸? 목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 그리고 어깨에 있는 근육이죠. 승모근. 요 두 아이 어깨를 이렇게 과호흡을 할 때에는
어깨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들썩들썩 하면서 숨을 쉬게 돼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숨이 차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근육을 많이 소모한다? 그런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 혹시 호흡이 힘든가? 뭐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말고 또 근육의 종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인트라 머스큘라라고 해서 IM 아시죠? 네, 근육 주사 부위, 특이한 근육이라는 게 좀 특수 부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근육 주사 부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에는 누가 있다? 그죠, 삼각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쭉 몸을 훑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있어요. 둥근. 자, 둥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요거는 참고로만 조금 써볼게요. 둥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얇은 펜으로 해볼 건데요. 근육 주사할 때 둥근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엉덩이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을 4등분해서 상외측에다 맞는 요거, 요 자세를 하려면, 환자는 어떤 자세를 하려면 보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둔근의 배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둔근 같은 경우에 배면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보통 대둔근 쪽에 많이 놓게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환자를 옆으로 뉘어서, 여기 전상장골극 있어요. 전상장골극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V자, V 같나요? V자. 환자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 네. V자로 놨을 때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놓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둔근의 복면이라고 하고, 이때의 자세는 측위도 돼요. 측위. 자, 그러면 이렇게 복면으로 할 때는 거의 중둔근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엉덩이 근육주사 부위는 대둔근이다 또는 중둔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떤 자세를 취해서 주사를 맞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엉덩이 주사, 둔근의 주사를 놓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3세 이하 금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엉덩이 만져보면 어떠세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정말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근육에다 주사를 놓는다라는 건 근육층에 있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놓는 건데, 애기들 엉덩이에 뭐 근육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애기들은 둥근에다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각근에 놓죠. 그런데 외측광근이라고 기억나시죠? 외측광근은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외측광근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차렷 자세, 우리 해부학적 자세에서 차렷 자세하고 손을 외 하잖아요. 그냥 평소 차렷 자세 하면 허벅지의 옆면에 바로 있는 근육이 외측광근이에요. 외측광근 특징을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아의 근육주사 부위다. 그래서 아이들 예방접종 처음 맞는 게, 그쵸, B형 간염이죠.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는 B형 간염. 이때 아이들 가면 허벅지에다가 주사 놔줘요. 그럼 왜 허벅지에다 놓지? 아니고, 외측 광근에다가 주사를 놓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근육 주사하고 나면은 보통 대부분의 주사들은 문지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죠? 어깨에다 우리 예방접종 맞는 거는 대부분 피하 주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지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육에다 주사를 놓게 되면 좀 문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문지름으로 인해서 통증이 좀 빨리 완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참고로 봐주세요. 근육 주사 후 마사지 금지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철분제. 네, 철분제는 피하지방 조직, 그러니까 피하지방 그 조직으로 약물이 스며나올 수 있어서 문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근육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까요? 네, 자꾸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양, 근육 관련 영양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근육과 관련된 영양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단백질 생각나죠. 네. 왜냐면 우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죠.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을 생각하시는데 단백질 말고 아주 중요한 무기질들이 있어요. 이 무기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골격근, 심근 이런 데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무기질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관계가 되어져 있지? 자,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아이는 나트륨과 함께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을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아이이고 더불어서 신경이라던가 근육의 그 세포 전달, 신경 전달이죠. 신경 자극 전달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영양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아이. 나트륨과 함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냐면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륨은 혈액 안에 조금만 많이 있거나 조금만 적게 있어도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뼈를 많이 생각하는데 뼈보다 오히려 근육하고 관련돼서 더 많이 이야기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칼슘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칼슘이 근육 세포가 칼슘 안에 충분히 잠겨져 있어야 얘가 수축, 이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분비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부갑상선 호르몬 있죠.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갑상선에 나오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그래서 부갑상선의 기능은 뭐였냐면 그쵸? 뼈에서 어디로? 혈액으로 칼슘을 이동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만약에 요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 이동을 못하니까 혈액 안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겠죠. 혈액 안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기능 저하는 요게 저하돼요. 즉 혈액 안에 칼슘. 이게 부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원하는 세포에다가 정확하게 칼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전달하는 그 아이는 혈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칼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있었죠? 네. 이 증상 뭘까요? 이 증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근육계 이렇게 막 강직과 경련이 생기는 테타니라고 이야기하죠. 네. 사실 요거는 제가 갑상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아이예요. 왜냐면 갑상선 관련 질환 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암이 많다 보니까 갑상선을 절제하는데 이 갑상선의 뒤에 부갑상선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선을 절제할 때 부갑상선의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부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테탄이라고 하는 근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골격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짜자자자 뭐가 있다? 호흡근이 있죠. 그러니까 근육의 강직과 경련은 결론은 호흡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근육의 강직과 경련이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파상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고려해 주시는 게 이 호흡근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파상풍과 같은 병 또는 테타니 그러면 항상 연결 지을 때 호흡근은 괜찮은가? 근육인데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거였어요. 이게 부족하면 눈이 떨려요. 뭐가 부족하면? 그쵸? 마그네슘이라는 아이가 있죠. 네,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근육의 종류 했고, 뭐 얘도 근육의 종류이긴 하죠. 근육의 종류 크게 세 가지 나누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근육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근육과 관련된 영양 이렇게 정리했고요. 사실 근육과 관련된 양리는 정리할 게 따로 없어요. 왜냐면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럼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 뭐라고 하냐면 허혈성 심장질환, 그죠?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게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데 협심증 하면은 뭘 줘야 돼요? 그죠? 니트로글리세린 줘야 되고 골격근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진정제 주면 되고 내장 근육 위경련 많이 아시죠? 위경련 있는 경우에는 진경제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스코판이라고 하는 약물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에 경련을 완화하는 부스코판이라는 약물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양리보다는 오히려 저는 영양과, 왜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영양. 아, 이런 애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 남아 도는 거 배설 못 한대요. 그럼 혈액 안에 많을 거 아니에요. 얘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예요. 결석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혈압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약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륨, 칼슘, 혈관도 근육인 거 아시죠? 혈관도 내장근입니다. 칼륨, 칼슘 이런 영양 알고 계시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기본간호 측면에서 근육주사 부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호흡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건 해부 문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얘네가 나오는 게 좀 더 많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